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네빌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일단 기존의 잠재의식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런 잠재의식을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쓴 책이 바로 네빌링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맥락을 오늘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그런 오감과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 우리 생각한다고 하죠. 네, 그걸 담당하는 게 현재의식이고요. 잠재의식은 내 현재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온 그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있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그럼 차이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의식에 있어서 어느 것이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누가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늘상 자기계발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잠재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재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는 현재의식이 주인이고 잠재의식이 종입니다. 무엇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지를 현재의식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부터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단은 여러분의 현재의식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느낌은 이거예요. 공부란 하기 싫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기를 써서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난 내가 하기 싫은 거, 공부란 건 정말 싫은 거, 이런 느낌이 어디에 전달되냐면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제가 자주 말하는 저항을 만들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죠. 나는 오늘 뭘 끝낼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속뜻은 내 진짜 감정은 이거죠. 나는 이걸 하지 못해. 할 수 없어. 하지만 에고로, 내 의지로, 즉 현재의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그 마음과는 정말 반대 명령이 잠재의식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잠재의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의식은 주인이기보다는 종처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잠재의식을 다음에도 이제 설명을 차차 드릴 거지만 현재의식은 우리가 한 10%라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은 90%입니다. 내 사고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에서 90%가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10%는 현재의식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 5%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뇌의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잠재의식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게 오직 현재의식이 내린 그런 결정, 판단, 그리고 느낌, 감정에 의해서 잠재의식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식이 느낀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잠재의식, 이 순수한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백지장같이 하얗고 맑고 투명한 잠재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절대 결핍의 감정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시크릿이든 그런 상상의 법칙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느낌, 감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건강하자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난 건강하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잠재의식의 구조를 모르고 잘못된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진정한 주인은 현재의식에 맡기는 해요. 왜냐하면 현재의식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작아요.
지분율은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거는 바로 현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할수록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니 능력치 제일 많은 건 잠재의식이라면서요. 우리 이걸 개발시켜야 된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 또 뒤돌아서면 어라?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주인이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주인은 맞아요. 하지만 이 현재의식이 만약에 결핍된 그런 감정으로 잠재의식에게 각인을 시키고 명령 아닌 명령을 내 뜻이 아닌 그런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명령 아닌 명령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잠재의식에게 계속 넣어줬을 때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끌어당기든 상상을 하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이 책에서도 나와요. 의자는 딱딱하고 그리고 내 직업은 무엇인지 나의 연봉은 얼마인지 나의 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누가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불쾌한 감정, 내가 오늘은 일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뭐 사는데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결핍된 감정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렇게 오감과 이성이 전해주는 현실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잠재의식의 인식 대상은 외부 세상이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내면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현재의식이 하는 말이나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100% 다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다 보면 시각화, 심상화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각화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실 때 진짜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시각화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마치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딱 뇌는 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은 내가 정말 1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10억으로 내가 돈을 정말 상상 속에서 마음껏 쓰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우리가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걸 느낄까요? 돈 냄새와 돈의 촉감과 이런 두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모든 오감과 이성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현재 의식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현재의식은 우리 뇌랑 똑같습니다. 뇌 펑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지금 벌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벌어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법칙이나 시각화를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뇌는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DNA, 유전자, 근육 구조, 뇌세포 등등등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올림픽 선수들 심상화를 많이 연습하거든요. 실제로 선수들 중에 부상을 당해서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온전히 상상력만으로 모든 코스를 치르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더욱 놀라운 것은 근육의 근력 자체가 올라가고 근육 양도 증가하고요. 유연성이라든지 민첩성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이 뇌가 착각하리만치 진짜라고 그 느낌과 오감과 이성을 모두 총동원해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 뇌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약간 바보 같은 뇌는 그걸 정말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오감과 이성이 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게 또한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내가 정말 실전과 같이 오감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게 현실이 아니어도 우리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결심은 예전에 하던 거랑 진짜 틀려. 이번에 확실히 내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다짐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다짐만 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진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심층적으로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늘상 결심을 하는데 안 되는가? 여기 대답이 나와요. 우리 행동과 말과 태도가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행동과 말과 태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식이 아무리 나는 새로 태어날 거야,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기존에 내가 늘 하던, 내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던 말과 행동이 잠재의식에 이미 젖어들어 있고, 이 잠재의식은 정말 또 다른 명령이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결심으로 그래 이번엔 틀려, 이번엔 정말 해낼 거야 라고 해도 그 결심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잠재의식을 바꾸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는 바로 현재의식 데이터에 저장된, 즉 관념이라는 아이죠. 관념이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이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이를테면 세상은 무섭고 가난해서 벗어나는 방법 따윈 없어, 이렇게 배우고 받아들인 게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그런 부모님의 관념이죠. 관념은 솔직히 제 생각이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험, 이런 것 따위가 농축돼서 나에게 저장된 그런 큰 데이터베이스죠. 생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게으르다라는 그런 관념이 나에게 저장이 돼 있다면 이거는 현재의식을 통해서 내가 게으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현재의식이 분명히 잠재의식의 주인이라고 했고 잠재의식은 종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잠재의식의 내 그 관념 하나 때문에 이런 나의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게으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살아왔다라면, 반대로 나는 부지런해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의 에고, 즉 이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소리야? 넌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헛된 거짓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허약하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그래 나는 이제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오감과 감각과 이성과 생각들은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거짓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잠재의식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이런 현재의식의 결심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예전이랑 달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번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라는 게 현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근원을 두고 있는 행동은 항상 예전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속적인 그런 경험이나 말과 행동, 느낌들에 계속 영향을 받고 축적이 돼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근데 우리가 정말 딱 한 번 결심하고 아니 몇 번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번엔 할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거대한 잠재의식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계속 계란을 던지는 거. 야 던지면서 야 왜 이게 바위가 안 깨지지? 왜 이게 내가 안 고쳐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현재의식의 외침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정도로, 즉 새로운 나에 대한 관념을 가질 정도로 지속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커다란 잠재의식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내가 계속 커다란 바위에 계란을 던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죽어라 살아 그거 있죠. 여러분들 바위가 있으면 물방울이 하나가 계속 오랜 시간에 뚝뚝뚝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그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점점 깊어져서 그 돌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의식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말과 행동과 느낌, 감정들을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보내줬을 때 그때 잠재의식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무한한 그 가능성, 즉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영감이라는 거, 아이디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불뚝불뚝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현재의식으로 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암시, 즉 긍정 확언이나 이런 문구들을 내가 계속 읽어주고 계속 본다면은 혹시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암시나 확언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확언이 정말로 내 현재의식이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그 느낌을 받을 때에만 잠재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느낌,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잠재의식에 담긴 나에 대한 관념, 즉 내 현재의식이죠. 현재의식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분노나 화가 계속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잠재의식은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커다란 박스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재의식이 계속 이제 위로 나오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의식이 아니야, 난 바뀔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올라오는 잠재의식을 계속 의지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잠재의식이 그 속에서 왜 자꾸 나를 누르는 거야? 왜? 하고 결국엔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내가 현재 의식의 그 의지만 가지고 잠재의식을 바꾸려다 보면은 이게 결국엔 빵 터지고 그게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현재 의식에게 충분한 시간과 이런 느낌과 감정들을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은 다음에 그냥 주입적으로 기계적으로 잠재의식에게 얘기를 하면 잠재의식은 그런 느낌과 어떤 것도 받지가 않는데 그게 뭔지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참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뭔가 결심을 하고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다시 또 결심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에 대한 관념이 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식, 즉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체계 그리고 그런 느낌, 감정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빵 터지는 그런 작심삼일의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에게 내 뜻을 각인시키려면 나에 대한 그런 관념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행동과 말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죠. 여태까지 내가 기를 쓰고 현재의식으로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내가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그렇다면 이게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일단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식이 가진 관념 체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그냥 여러분이 현재의식에 갖고 있는 그런 관념 체계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의 속성이에요. 현재의식이 받아들인 이게 사실이야 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인 걸 잠재의식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내가 잠재의식을 바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을 바꾸는 과정이 좀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고 이 책에서도 얘기해요. 하지만 한번 변화되고 난 그 후부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바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그것과 똑같대요. 어떤 물탱크, 밸브가 달린 물탱크가 있으면 그 물탱크 안에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있다면은 그 물을 걸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물을 계속 밸브를 틀어놓으면 그 안에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그 물통 안에 물이 뿌옇고 지저분한 물이라면 그 밸브를 아무리 교체해도 여러분들의 물은 그냥 여태까지 탁하고 더럽고 그런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잠재의식을 정말 통째로 딱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식이 뭐라고 말을 하든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90%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해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할 때는 우리 현재의식은 계속 억지로 힘을 내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잠재의식은 그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라고 현재의식은 얘기하지만 잠재의식은 뒤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 여태까지 그런 적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현재의식이 애를 계속 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이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의식이 계속 듣다가 그래 할 수 있어? 아 그래 야 내가 느낀 감정은 너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이렇게 합의 일치를 보게 된다면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풀어져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빌 고다드에서 얘기하는 우리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 현실이 된다는 그런 얘기의 설명인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계발서에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 찾아봐라.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설명을 정말 안 해줬죠. 하지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할 경우에 저항이 없어요. 없거나 정말 낮아요. 그 뜻은 뭐냐면 현재의식이 하고자 하는 바와 잠재의식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일치가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늘상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어때요? 감정이 행복하고 좋겠죠. 그러면 잠재의식도 그래 그림 그리는 거는 정말 행복하고 내가 기쁜 일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능력을 90% 이상씩 거의 100%로 쫙 밀어주게 돼요. 현재의식에게. 그러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책에서는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저항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식을 하면서 느낀 감정과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느낀 감정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나 사상가나 예술가들이 커다란 업적을 남겼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죽을 둥 살 둥 그거를 만들어내고 개발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 그냥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항이 없는 일, 즉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잠재의식에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그래서 내가 굳이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의 일을 먼저 해라라는 게 바로 그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이 팍 터져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어떤 일이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순풍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지만 잘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식의 의지는 있지만 반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즉 자신이 없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저항을 만들지 마세요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현재의식 이걸 이제 여태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느낌과 감정과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셨다면 과연 내가 이 저항을 최대한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내가 힘들게 바꾸지 않아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관념이 있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말을 찾아서 그거를 일단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시라는 거.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가장 황금 시간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기상 직후 5분에서 10분 이내, 그리고 저녁 바로 취침 전 몽롱한 그 상태 있죠? 그때 5분에서 10분 그 사이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주절주절 자장가를 잠재의식에게 불러주듯이 그렇게 내 목표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축약적인 단어나 문구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잠재의식이 훨씬 더 쉽게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오늘 영상만으로는 이 책에서 다루는 그런 잠재의식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 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2탄, 3탄 이렇게 이어갈 거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더 자세한 잠재의식을 과연 내가 현재의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얘를 자세하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소개해드린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아마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일단 잠재의식, 현재의식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정말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현재의식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느낌을 잠재의식도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 현재의식에서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의식의 도움으로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상상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조금 다른 점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K에서 만나요.